엄마, 스마트폰 주세요. 숙제도 아직 안 했잖아. 숙제는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냥 줘버릴까? 잠깐이라도 조용해질 텐데.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줄까 말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집안일을 하다 보니 잠시 조용히 시키고 싶을 때, 식당에서 시끄럽게 굴 때, 숙제는 하기 싫다고 버틸 때, 그 순간 우리는 스마트폰을 건네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너무 자주 주면 중독되는 건 아닐까? 안 주자니 아이가 울고 짜증내는 걸 어떻게 견딜까?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부모는 매번 흔들립니다. 연구들이 말하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부모가 어떻게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보상을 줍니다. 게임의 보상 화면, 영상의 빠른 전환과 자극적인 음악, 짧은 콘텐츠의 끊임없는 새로움. 이 모든 것이 뇌의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자극합니다.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즐겁고 만족합니다. 부모는 조용해진 아이를 보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크린 매체에 많이 노출된 아이일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조절력,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해 화가 나도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고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내는 힘이죠. 뇌에서 전두엽이 그 기능을 맡는데 편도체가 먼저 반응해 충동이 먼저 튀어나오거든요. 즉 스크린 매체에 많이 노출된 아이일수록 스스로 멈추거나 조절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발달이 빠른 유아기와 아동기에 이런 경험이 쌓이면 학습 집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아이의 두뇌 발달과 연결된 문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도 충동적으로 태블릿을 줄 뻔했어. 엄마도 잠시 생각해 볼 거야. 너도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볼래? 사실 아빠랑 블록놀이도 하고 싶은데, 아빠랑 블록놀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블록놀이? 바로 준비하지. 바로 이런 대화가 아이의 자기조절력을 키워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숙제 끝나면 30분 거실에서만 태블릿 사용. 그리고 오늘은 블록놀이 한 판. 좋아요. 대신 2판이에요. 그래, 약속해. 다음 날, 엄마, 친구네 집은 태블릿 하루에 2시간 해도 된대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시간? 우리 집 30분 규칙이 너무 엄격한 건가? 친구네 규칙이랑 비교하면 우리 집이 좀 엄격하긴 하네. 어제 잘 참았는데 규칙을 완화해야 하나? 잠깐만요. 친구 집과 비교할 때일수록 우리 집 규칙을 함께 점검할 기회가 필요하죠. 우리 집만 너무 짧게 하는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어요. 내 마음 이해해. 그런데 연구들을 보면 스크린 시간을 길게 쓰면 아이 뇌의 자기조절력이 떨어져. 부모가 가장 흔히 스마트폰을 주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바로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쓸 때입니다. 스마트폰을 건네면 금세 울음을 멈추고 조용해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당장 효과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식은 위험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아이를 달래는 방식은 분노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공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은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 실망했을 때 기다리는 법, 짜증날 때 표현하는 법, 이런 중요한 기술을 연습해야 하지만 스마트폰은 그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결국 아이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자라지 못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2025년 보고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스크린 시간은 아동의 정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는 다시 스크린 사용을 부르는 악순환을 만든다. 악순환이라 그럼 그냥 아예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금지도 무조건 허용도 아닌 그 사이에 답이 있다는 거군요. 많은 부모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합니다. 아예 금지하거나 그냥 허용하는 것.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문제를 만듭니다. 아예 금지하면 아이는 반항하거나 몰래 사용합니다. 몰래 사용은 부모와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무조건 허용하면 자기조절 없는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시간 감각을 잃고 다른 활동에 흥미를 잃기도 합니다. 연구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아이와 함께 규칙을 세우는 적극적인 대화 방식. 이를 적극적 중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숙제를 끝내면 30분, 거실에서만 사용하기,
잘못된 영상을 보게 되면 부모와 즉시 이야기하기. 이처럼 구체적이고 합의된 규칙은 아이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아이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적 사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30분으로 정한 거구나. 우리 규칙을 한번 같이 점검해볼까? 친구네랑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내 의견도 듣고 싶어. 주말엔 조금 더 하고 싶어요. 평일엔 숙제도 많으니까 30분 괜찮아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든 규칙은 반발을 줄이고 자기조절력을 키운다는 연구도 있어요. 우리 집 스마트폰 규칙을 같이 적어보자. 1번 평일은 숙제 후 30분. 2번 주말은 1시간. 3번 거실에서만 사용. 4번 타이머 울리면 즉시 종료. 약속 하나 추가. 식사 시간엔 엄마 아빠도 폰 금지. 그래, 우리도 실천해야지. 연구에서도 부모의 스마트폰 과사용은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니까. 오늘 규칙 잘 지켰죠? 물론이지. 우리 모두 약속 지켰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든 규칙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아이가 자기조절을 배우는 가장 좋은 수업이에요. 규칙은 강요가 아니라 합의일 때 힘을 갖습니다. 잠시의 멈춤으로 시작된 이 대화가 아이에게는 자기조절력을, 부모에게는 일관된 본보기를 심어줍니다. 오늘 가족이 만든 규칙은 단순히 스마트폰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운 시간입니다. 다음 날, 습관처럼 식사 중에 폰을 켰는데 아이 앞에서는 내려놓자. 오늘 아침엔 우리 둘 다 폰 안 보기 어때? 좋아. 어제 들은 말이 생각나. 부모의 행동이 아이에게 가장 큰 거울이 된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기억하기 전에 부모의 모습을 먼저 기억한다. 보여주는 모습이 평생 규칙이 된다. 좋아요. 부모가 일관된 규칙과 본보기를 보일 때 아동의 정서 문제와 스크린 의존 악순환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부모의 행동이 곧 아이의 교육입니다. 말로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큰 힘을 가져요.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거울처럼 따라합니다.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이의 자기조절 능력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식사 중에도 부모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대화 중에도 화면에 시선을 빼앗기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만 규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역시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족 시간에는 함께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로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됩니다. 오늘은 둘 다 폰 안 보고 있네요. 응, 오늘은 우리도 가족이 함께 만든 규칙을 지켜야지. 와, 이제 진짜 가족 시간 같아요. 우리 가족 규칙 포스터에 칭찬 스티커를 붙여야겠어요. 내가 우리 가족의 멋진 규칙 관리자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줄까 말까 고민될 때 5가지를 해보세요. 첫째, 스마트폰을 주기 전 멈추고 생각하기. 이 상황에서 정말 스마트폰이 필요한지 스스로 묻습니다. 지금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와 함께 규칙 세우기. 사용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단순한 오락뿐 아니라 학습이나 소통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대체 활동 준비하기. 스마트폰 대신 할 수 있는 활동을 다양하게 마련해 둡니다. 책 읽기, 퍼즐 놀이, 산책, 대화. 이런 활동은 아이의 자기조절을 키우는 기회가 됩니다. 넷째, 부모의 본보기. 부모가 먼저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에는 더욱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보여주는 행동은 말보다 강력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점검. 일주일에 한 번 가족 회의처럼 사용 습관을 돌아봅니다.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더 나은 규칙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함께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줄까 말까 고민될 때 잠시만 멈추고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아이의 뇌 발달을 지키는 시간, 자기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시간,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지켜주는 시간이 됩니다. 참고한 연구는 설명란에 있어요. 엄마, 요술 램프는 어떻게 받았어요? 지니쌤 채널 좋아요랑 구독 눌렀어.